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는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고사성의 이야기, 20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번째는, 19번째는 내가 모르고 넘겼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20번째 주제는, 자, 작은 것을 숨기는 것은 어진자의 행동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지민이 같은 경우, 도덕 시간에 도덕 배우고 있죠. 이거 듣고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아는 건데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말인데 특히 도덕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거 배우실 것 같은데 뭐냐면은 어, 사대주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도덕 시간에 배웠죠. 지우가 생각하는 사대주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음, 기억이 가물가물. 뭐 지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도 이걸 다 아느냐? 다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대주의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사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사대주의의 이 한자를 살피자면 자, 사자는 다 아는 사자예요. 이건 배운 사자지. 뭐예요? 어, 일을 할? 어, 사? 일사자 있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섬길 사라고 있습니다. 자, 사자소학 할 때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할 때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섬길 사자가 있고 그럼 오늘은 뭐냐면 이 섬길 사로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는 뭐냐면은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대주의에서 사대란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럼 그 뭔 말이냐? 영어 해석하듯이 하면 돼요. 숨기다 큰 것이니까 뭐예요? 크게 그것이 숨긴다. 큰 것을 숨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대주의라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나오듯이 뭐야? 사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대는 큰 것을 숨기는 거니까 사소는 뭐겠어요? 작은 것을 작은 것을 숨긴다. 숨기는 것이죠. 어쨌든 사대든 사소든 누가 얘기한 거느냐면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맹자하는 게 잘 모를 건데 자,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이 있어요. 네,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 그래서 성인을 하는 만 20세가 넘은 그 성인이 아니에요. 인품과 모든 면이 훌륭한 사람. 그걸 성인이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4명을 지정한 성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는 뭐냐면은 유교를 창시했습니다. 도덕 시간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유교라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통 문화들 있죠. 아버지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를 올리고, 밖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안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잘 지내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모든 생활 면에서 나오는 우리 정통 문화들이 전부 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석가예요. 석가를 다른 말로 부처라 그래. 그럼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얘는 불교겠죠.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크리스마스말 되면 예수님 탄생의 선탕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했습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라 하는 것은 주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따르고 믿는 종교를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가 있어. 가톨릭은
성당 간다 하는 사람들이고, 개신교는 보통 교회 간다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다 묶어서 다 기독교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창시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태어나 순서예요. 따지고 보면. 마호메트는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 알겠죠? 그런데 마호메트를 빼고 보통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자, 좀 있으면은 도덕 시간에 서양 철학을 배울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는 배울 때가 될 거예요. 배울 때가 옵니다. 그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야. 알겠죠? 서양 철학의 선구자. 첫 번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세계 4대 성인인데 특히 오늘 공자가 만든 유교 창시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언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맞죠? 공자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유교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맹자다 이 말이에요. 맹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순자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이 자자가 이 자자인데 이때는 뭐냐면 아들 자지만 이때는 아들 자가 아니고 스승자라는 뜻이야. 다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맹 선생님, 순 선생님, 공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공자, 맹자, 순자가 아니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유교와 관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맹자단 말이야. 이 맹자 말에서 나온 게 오늘 해야 할 주제, 사대주의, 사소주의다.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호 같은 경우는 뉴스나 뭐 기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 세계에서 정치 세계에서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사대주의란 말이 자주 언론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큰 것을 섬긴다 그랬잖아. 그럼 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큰 사람 앞에 가서 뭐야 고개 숙인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간혹 굴욕적인 사대주의 외교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국가와 국가 간에 교류를 하는 것을 우리 외교를 하잖아. 그래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기 나라 입장에서 너무 굴욕적인 사대주의 외교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걱정이다. 아니, 자존심도 없냐. 무조건 왜 고개를 숙여.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아니 또 반대편에서는 사대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다. 왜? 힘 세고 강한 놈한테 고개 숙이는 게 당연한 거지.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외교니까 괜찮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많이 이 말을 사용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대주의야. 알겠죠? 그래서 이 의견 때문에 굉장히 분분합니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분분하는 말은 갈라진다. 나눌분이 계속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어. 그 지호도 보면 간혹 뉴스 보다 보면 왜 여러분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어른들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야. 아니 왜 저래 싸우지? 아니 그냥 같이 의견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분분하지? 왜 이렇게 갈라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느낀 적 있습니까? 있죠. 어. 하여튼 여러분 눈에서는 어른들을 보면 참 답이 없지. 맞죠?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정치를 애기 눈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것도 오히려 낫다는 말도 있어. 어, 어. 결국 뭐냐면 서로가 잘났다는 것만 생각 남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같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대주의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다?
맹자라는 사람이에요. 맹자. 알겠죠? 그래서 이 맹자가 쓴 책이 있어. 그 맹자가 쓴 책 이름이 맹자야. 알겠죠? 그 책에 보면 양해왕편에 보면 무슨 편, 무슨 편, 무슨 편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양해왕편이 있어. 그 양해왕편에 보면 제나라라는 나라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제나라 왕이 이때 제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 당시 때는 뭐냐면 들어봤는지 없는지 저 춘추 전국시대 들어봤어요? 좀 있으면 도덕시가 나옵니다. 알겠죠? 춘추 전국시대는 뭐냐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춘추라 그러고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전국시대라 그래. 이걸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 그래.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 때는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막 뭐라 그럴까 태평성대 그런 그 평화가 보존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오로지 전쟁,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땅 빼앗고 약탈하고 이게 다반사였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란하겠니?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의 나라가 제나라야. 그때 그 제나라 왕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답답하겠지. 왜? 뭐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우가 왕이라 생각하고 나도 왕이니까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맞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를 욕해. 나라 꼬라지가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다 굶어 죽고 있고 이러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제나라 왕이 이 훌륭한 맹자한테 뭔가 조언을 얻으려고 물어본 거야. 뭐라고? 아유, 어떻게 하면 외교의 원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외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외교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사대주의다. 이 말이야. 그 뭐라 그랬냐면, 우선 하기 전에 요 성길 사자를 사랑할 애로 생각하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뭐라 그랬냐, 밑에 문장에 이 말을 한 거야. 요거는 내가 읽고 그냥 밑에 해석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한자를 살피자면 요거는 다 배운 거니까 오직 유자고 어지린자고 놈자자고 요건 할 위자고 능할 능자고 써이자는 뭐뭐로서라고 배웠고 큰대자 요때는 일사지만 섬길사 이때 섬길사를 사랑할 애로 봐도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작을소 오직유 요건 지혜로울 지우 이름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놈자자 할위자 능할 능 써이자 작을소 요때 섬길사 큰대자야. 그 다음 밑에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라 그랬냐면은 유인자 위능이 대사소 뭐라 그러면 어질다는 거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질다 하는 것은 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거. 그걸 어질다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어진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말은 뭔 말이냐. 힘든 것도 잘 참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모든 면에 이런 것을 전부 어질다 그래.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질다는 것은 위능이 대사소, 큰 것이 작은 것을 숨기는 것이고, 당연한 거겠지. 음. 아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해서 큰 것이 작은 것을 숨긴다. 보통은 뭐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숨겨야 되잖아. 그 이치지. 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한패 가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어질다, 훌륭하다는 것은 큰 것이 작은 것을 숨기는 것이고 또 유지자, 진짜 지혜롭다는 것은 위능이 솟아대 뭐야?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숨기는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어, 어. 그리고 이 대사소자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은 하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입장, 하늘을 여서 하늘이라 하는 거는 그 푸른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누가 있다 생각하는 거야. 종교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주님, 하느님이 있다 생각하는 거고, 불교는 뭐야?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고, 뭔가 어떠한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래의 백성들을 봤을 때 기쁘겠죠. 힘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즐거울 만하죠. 그리고 이 소사대자 외천자요. 이거 뭐냐?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맹자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큰 것이 아니 그보다는 이거죠. 작은 것이 큰 것을 작은 것이 큰 것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예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를 따르는 거고 그렇잖아. 맞죠? 그런데 진짜 어질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것은 뭐냐? 형이 동생을 오히려 섬길 줄 알고 보호해 줄 줄 알고 알아주는 것이만이 진짜 어질다나 라고 그리 얘기한 거예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즉 뭐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시대는 아니 사대는 내가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대는 이어서 사대라 하는 건 뭐야? 큰 것을 섬긴다는 거잖아. 그 뭐야?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작은 거고 힘이 있다는 것은 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작은 것이 힘이 센 큰 거에 앞에가 머리 숙이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 맞죠? 그냥 숙일 줄 아는 사대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존 방식이야. 살아가는 방식이야.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지우야? 네. 너희 또래 세계에서도 보면은 뭐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선 내보다 조금 능력 면에서 조금 뛰어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앞에 가면 뭐야, 내가 조금 고개를 숙일 때가 있거든. 왜? 배우기 위해서. 그 복종하고 뭐 내가 자존심 버리다 뜻이 아니겠죠. 아니고 그 배울 게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숙이는 것은. 맞죠? 그게 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야.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야. 반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힘을 가진 이에게 머리를 숙이고 배려하는 그 사소야말이 그 사소, 그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뭐야? 어진 자들의 행동 방식이다. 알겠죠? 지우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우가 만약에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면에 다 훌륭하게 다 이루었어 지금. 아 전부 따지고 보면 뭐냐 내보다 전부 아래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 들겠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다 보니 내가 계속 잘난 줄 알고 고개 쳐들고 막 뻣뻣하게 다니겠죠. 어. 그런데 진짜 힘있고 강하고 어진 사람은 뭐냐? 반대다 이 말이야. 약한 자에게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인단 말이야. 그래서 안아준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야. 그것이만이 진짜 어진 사람의 행동 방식이다. 앞에 얘기 나왔듯이 힘이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여서 따라가는 거는 그건 당연히 생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어. 그런데 진짜 내가 참된 사람 되고 싶다면 내가 힘을 갖게 됐을 때는
뭐냐?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고개를 숙인다. 숙인다. 어. 그 이걸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막 판사 검사하고 막 고위급 가 있는 사람이 이것조차 모른다 하면 어떻게 보면 벼보다도 못하고 맞죠? 열심히 땀 흘려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들판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보다 못하다. 비록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뭐야 이왕이면 뭐다 존경받는 사람 돼야 돼. 그 존경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대도 좋지만 뭐다 소. 사소가 더 중요하다. 어, 작은 것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간략히 말하면 내가 힘이 없을 때 잠시 분노를 삭히고 무릎을 꿇으며 훗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건 이성적인 사고가 사대주의야. 그런데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듬고 감싸 안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끄는 것은 강자의 여유와 아량을 우리는 사소주의라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방금 얘기했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작은 이가 큰 이를 섬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한 거지. 뭐 동생이 형 따르는 게 당연한 거지. 맞죠? 어. 근데 형이 동생을 보담고 이끌고 하는 게 우애롭다 하는 거잖아. 그가 똑같은 게 나라와 나라 관계도 똑같아. 따지고 보면. 맞죠? 네. 그래서 작은 이가 큰 이를 섬기는 것은 이해가지만 큰 이가 작은 이를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 왜? 내가 가진 게 있다 보니까 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니? 맞죠? 그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칭찬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뭐야 내가 이만큼 고생을 가지는데 나는 따지고 보면 너는 내보다 덜 고생 더 노력을 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야 안 도와주려 그런 게 있어 보면 근데 진짜 강한 자는 안 그렇다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의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보담아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 마음속 그렇게 하면 뭐야 그 사람 약한 자는 따라 그 강한 자를 힘으로 눌러서 따라라 이런 것보다 뭐야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겠냐 안 따르겠니 따르죠 예, 믿어주니까 그래서 마음속의 복종을 이루어내는 것이 고도의 아주 높은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이다 예, 이게 오늘 배워야 할 주제다 이 말이에요 사소주의 그래서 강한 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 쉽지 않지만 그걸 안 해서는 안 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우도 이걸 혹시나 뭐 나중에 듣고 있는 어른들도 있겠지만 항상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야만이 진짜 참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대주의보다 사소주의가 더 중요하다. 사대주의는 당연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 강한 자한테 가갖고 무릎을 숙이고 잠시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래 이를 갈면서 사대주의 해주는 건 맞아. 맞는데 진짜 참된 것은 내가 힘을 기르고 난 뒤에 힘이 없는 자들을 보담아 줄 수 있는 그 아량 그게 사소다 이 말이야. 그 사소주의가 더 중요하다. 어. 그래서 오늘 쉽게 얘기하면 보다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그리고 깨구리가 무슨 무슨 시절 기억 못한다? 물총. 월챙이 시절 기억 못.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오늘 사소주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한 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 우리는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인간과 인간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맞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끼리 이래 가는 거잖아. 관계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성적 잘 받아갖고 서울대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차후의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부를 통해서 뭐다? 내가 부족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부족한 그 참된 모습을 뭐야? 찾아서 내가 채워 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다. 그러다 보면 뭐야?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성적 잘 받아 서울대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간혹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고 뻑뻑거리다 결국 뭐야? 구속되고 이런 거 있잖아. 어, 그 인간이 못 돼서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항상 명상을 하면서 되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맹자가 얘기했던 사소주의, 사대주의의 반대, 사대주의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라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참된 것은 뭐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그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그 아량, 그게 뭐다? 사소주의.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